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서 저희가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생중계 장면을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이 한 번 무산된 끝에 어렵게 성사된 청문회에서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전 청문회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진행하는 3위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보니까 야 국민의힘 이렇게 써 있어요. 야 국민의힘, 경찰 포토라인 국민의힘. 그래서 서로 국민의힘한테 야라고 하는 건지 경찰 포토라인에 국민의힘이 쓰라는 건지 저는 저렇게 해주시는 거는 좀 떼고서 정상적으로 좀 청문회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건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글 파일로 이런 걸 만들지를 않습니다. 네. 자, 여기 대해서 천하람 위원님, 비망록이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후보자에게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점 고지해 주시고 결국 후보자께서 실제 명확한 사실을 부인한다라고 하면은 저희 입장에서도 결국 국민들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어렵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그 오전 청문회가 진행이 됐고 정회가 된 상태고요.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시작부터 피켓 문구 관련한 그런 서로의 좀 논쟁이 있었는데, 자, 일단 피켓 문구가 야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 공개된 녹취를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런 식으로 피켓을 붙인 거겠죠? 뭐 기본적으로 갑질 후보자다 예. 이런 논란들을 틔우기 위해서 야라고 하는 피켓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런 의혹들에 대한 자료들을 보면 굉장히 좀 내부적인 자료로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청문회를 송곳 청문회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국민의힘에서부터 나올까라는 이야기를 상기시켜 보면 결국 이해운 후보자가 약 한 20년 동안을 국민의힘에서 근무를 예. 했었고 국민의힘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내셨거든요. 그 갑질 의혹도 나온 것을 보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때 보좌진에게 갑질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근무하는 보좌진들이 다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 가운데 모든 자료들이 본인들 내부에서 나왔고 그것을 통해서 송곳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질 논란부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 청문회는 어떻게든 이해운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한 방법은 총동원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해운 후보자가 거의 한 20여 년간 몸을 담은 당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답변을 하는 후보자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질문하는 의원들은 이해운 후보자하고 같이 의정 생활을 한 사람들이 아니어서 예. 그 시기가 겹치지 않나요? 조금 그건 좀 부담은 좀 덜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본 것으로는 좀 특이한 것은 여든 야든 보통 이제 이 청문회도 뭐든 열리면 여야가 좀 격돌하거든요. 예. 그런 모습은 좀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지금 여당도 이해운 후보자를 마냥 감싸려고 하는 모습은 안 보여서 예. 그건 좀 주목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제일 앞에 이제 그 뭐 야하고 이게 느낌표 했던 그런 그 종이 붙인 것은 아마 이해운 후보자의 그 인격, 예. 품성을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아마 그 인턴에게 했던 야 하고 소리 질렀던 예. 이거거든요. 국민들의 마음속에도 그리고 머릿속에도 아마 그게 상당히 크게 각인됐을 텐데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천하람 의원이 특히나 이제 이해운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비망록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비망록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해운 후보자가 본인이 작성한 게 아니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래서 저희가 청문회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예. 했던 겁니다. 과거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상당히 문제될 만한 의혹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거기에서 지금 이 청문회에서 얼마나 밝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 사건이 비망록 사건만 보더라 하더라도 비망록
비망록은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청문회에서 증인이 대답하는 것, 그러니까 후보자가 대답하는 것은 법원에서 증인이 대답하는 것과 같이 법률적 처벌을 받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해운 후보자가 실제로 법적 처벌을 염두해면서도까지 저 비망록이 자기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거짓말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의혹 중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소명이 될 것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 결국엔 이 청문회를 보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인데 예. 저희 민주당이나 대통령께서도 직접 청문회에서 본인에게 소명의 결과를 기회를 줘야 된다. 그리고 난 이후에 결과를 내는 것도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해운 그 후보자가 이 비망록과 관련해서 답변한 게 자신의 그 의정 활동 스케줄을 다 알고 있는 누군가가 여기에 살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글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좀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그 부분의 신빙성을 따지기는 어려운데 우선적으로 이해운 후보자가 작성했다라고 하는 비망록이 예. 후보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서 본인들이 여러 가지 의정 활동에 있었던 뭐 비판 내용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삶의 내용들이 예.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실토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또 문제를 삼았던 부분, 특히나 이제 박수민 의원이 오늘 그 청문회 시작을 하면서 블로그, SNS,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서 뭔가 이해운 후보가 그동안 남겨왔던 자신의 생각이나 그런 정치적 견해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없어졌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폐쇄했던 거를 다시 열어달라 요청을 했는데 지금 여름에 정치를 은퇴하기로 결정하고 그때 다 폐쇄했다 이런 답변을 내놨어요.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저 답변은 제가 경험한 것으로 보면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보자로 지명된 날까지도 당협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활동을 했어요. 예. 그날 그 지명된 날 당원 교육을 잡아서 당원 교육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예. 제가 이제 그 서울시당의 국민의힘의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 이해운 후보자 지역의 당협위원장 그 지역의 그 시의원들, 구의원들 예. 이게 뭐 징계가 올라왔는데 저한테도 전화를 며칠 전에 전화를 하셔서 강력하게 좀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생각 그런 얘기를 오늘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저는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조금 말과 그 있었던 행동이 너무 좀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늘도 제가 청문회를 유심히 지켜봤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과 그동안의 행적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생각을 하고 예. 지금 그 비망록 문제만 해도 예. 이 내용이 얼마나 본인이 직접 썼는지 안 썼다고 하는 부분이 한글 파일을 안 썼다고 하는 것인데 그거 자체가 어떤 답변이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일 텐데요. 예.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뭐 정말로 이걸 그냥 누가 그냥 상상해서 썼을까? 이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너무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본인이 지금 뭐 아니라고 뭐 법적 조치도 취하고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 나와 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냥 없는 것으로 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제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법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대답하는 것과 그 과정 여러 가지들을 다 전부 종합적으로 보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인데 제가 오늘 본 것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많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예. 한 말씀만 예. 드리면 SNS 폐쇄를 왜 언급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 국민의힘이 하는 컨셉들을 보면 배신자는 처단한다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것이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부터 이어져온 이해운 후보자까지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이유도 과거 발언들을 보면 무엇이 달라질까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해운 후보
후보자가 민주당 인사가 됐고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이 후보자가 된 것은 한 달가량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근 20년간 국민의힘에서 몸담았고 국민의힘과 개를 같이 하는 발언들을 SNS에 올려놨을 텐데 그것을 왜 보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당협위원장 활동을 할 때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했을 거고요. 오히려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비난까지 지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본인들과 같은 당에서 활동했던 활동가들의 메시지를 보고 칭찬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국민의힘에서 활동했던 내용들까지 다 보여달라고 하는 것들은 훌륭하다 할 것도 아니면서 왜 보여달라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뭐 배신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배신자 처단을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 배신자 처단한다는 얘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요. 그건 프레임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SNS의 활동을 보고자 하는 것은 아마 그동안에 많은 후보자들을 검증하면서 대부분 그 사람의 언행이 거기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지금 상황과 견주어서 도대체 그 사람의 정치 철학이 뭐냐, 또 재정 철학이 뭐냐, 이런 것들을 보고자 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제 SNS를 폐쇄할 수 있어요. 상당수의 후보자들이, 공주 후보자들이 그동안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뭐 그걸 굳이 응답도 안 해도 될 텐데 본인이 굳이 정치를 안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로 하는 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특히 이제 이혜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는 이제 그동안에 그 건전 재정을 주장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의 어떤 재정 철학을 보면, 정책을 보면은 이재명 지금 대통령과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오늘 하루아침에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재정 철학, 무슨 예산 철학 이런 것들을 숭하하는 모습이 참 장관 자리가 저렇게 커서 예. 그런가, 이런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됐지만 그 중에서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는 부분, 어찌 보면 국민들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아파트 청약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고가의 아파트 청약을 당첨이 되면서 그 전후로 이제 전입신고 문제, 이사 문제, 이것과 관련한 지금 답변에서 만약에 정말 사실이라면 공개하기 어려운 그 아들 부부의 사적인 부분을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혜훈 후보자의 그 해명, 그러니까 며느리, 그러니까 약혼자, 그 아들하고 이 관계가 계속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예, 보면 뭔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게 어떤 사돈과의 뭐 여러 가지들이 입을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쁘게 보면. 예. 그런데 지금 이 부정 청약을 하는 그 과정이나 일정을 보면 너무나 탁탁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원페타스라고 하는 그게 이제 그 청약 날짜가 딱 공고가 되니까 예. 그 다음 날인가 이틀날 있다가 며느리가 주민등록에서 싹 빠져주거나, 또 그 이후에 다시 뭐 전체가 또 전입을 하거나, 나중에 국토부에서 조사가 끝날 때쯤 되면 또 다시 모이거나, 이런 것들이 오늘 민주당의 의원들도 상당히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아주 예, 도표를 만들어서. 예. 그런 거 보면 이혜훈 후보자가 얘기하는 게 믿어주고 싶지만 그러나 믿기가 데이터로 보면 자료를 보면 믿기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로 그런 것들은 결국 국민들이 보고 판단을 할 텐데, 그리고 이제 오늘 청문회라는 게 오늘 하루 있고 말 텐데, 결국 국민이 그걸 어떤 도표나 자료를 보고 또 그 해명을 듣고 과연 납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매우 회의적입니다. 아마 그 지금 더 자료 제출 요구가 더 있었기 때문에 오후에 추가적인 질문들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청문회를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지 예.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좀 원하는 정도의 답변, 그러니까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후에 좀 낙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소명되지 않으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낙마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둘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청문회를 두고 보자 했던 것은 이해운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부동산 의혹이라든지 여러 기타 뭐 갑질 의혹이라든지 해당 부분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청문회를 지켜보자라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두둔한다거나 보호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청문회에 임하지 않고 공직 후보자로서 그러니까 재경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소명 절차와 그리고 더불어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요건을 지켜보기 위해서 저희가 청문회를 지켜보자고 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 주셨던 것처럼 소명되지 않으면 낙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예. 민주당도 국민의힘 못지않게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강력한 뭐 송곳 검증을 할 것이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아파트 청약 문제와 관련해서는 믿어주고는 싶지만 너무 날짜들이 공교롭게 다 맞아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시나요?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가장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제일 소명을 깔끔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딱 부동산 부분입니다. 예. 왜냐하면 자녀가 혼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사는 세대원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혹시나 부정으로 이렇게 청약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소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이 부분이 소명되지 않으면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는 가장 강력하게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 제대로 된 해명이 이해운 후보자에게 필요하다라는 정도의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지금 현 집권 여당이 좀 잔인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굳이 청문회까지 꼭 보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것 갑질, 폭언,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부정 청약 이런 것만 봐도 사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한참 미치지 못한데 굳이 꼭 무대에 세워서 저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해운 후보는 오늘 제가 보니까 모두 발언에서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칭송하는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분이 어떤 대통령실을 향해서 뭔가를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자꾸 대통령실에서도 청문회는 보자 이런 것들이 이해운 후보에게 어떤 희망 고문을 해버린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제가 이해운 후보께 몇 번 그런 말씀을 이제 방송을 통해서 드렸지만 지금 이해운 후보는 지금 사실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 모두 쳐다보고 있고 밑에서 나무에서 흔드는 상황인데 본인이 정치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적 결단을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참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정책 상황에 좀 처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 청문회가 강력한 송곳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소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금 전에 의혹이 나온 것처럼 비망록 그렇게 본인이 썼다라고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고 사실상 이해운 후보자가 직접 썼다라고 평가받았고 문제 제기가 됐지만 들어보니까 본인이 작성한 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문제나 기타 여러 의혹들도 소명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줘야만 이것이 풀릴 거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는 소명 기회가 필요하다, 청문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실 이제 여부를 비망록도요. 본인이 직접 쓰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자료를 주고 누가 대피를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내가 안 썼다고 하는 게 과연 얼마나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그렇게 저는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여부를 사실 확인은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이견이 없으실 것 같은데 오후 그리고 아마 저녁 늦게까지 청문회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새로운 내용이 나올지 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고요. 자, 그리고 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 기자회견도 전국에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을 향해서 합당을 제안을 했었죠.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안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5천이 장중 돌파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아주 시기인데 갑자기 빅 이슈가 이런 것들 다 덮는 형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시점이 하필이면
또 지방선거 전이냐. 전이냐. 그런데 이제 통합 과정에서 혹시나 뭐 나눠먹기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런 그런 이합 집산의 과정 때문에 혹시 이제 우리 국민들과 특히 중도층이 등을 네. 돌리면 어떻게 하나 네. 하는 오해가 한편에서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도 해도 될 텐데 아하. 왜 이렇게 서두르지 하는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두 당의 그 차이보다 다른 점보다 같은 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따로 갈 이유가 없다 이거죠. 지금 정치 지형 정도면 민주당이 그리고 국힘이 아니죠. 국힘을 제외한 다른 물론 저 개혁신당이 있긴 합니다만은 개혁신당과 민주당이 같이 가면 꽤 이기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난 22대 때 지민 비조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현장에서 보면 1, 2%, 3, 4%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승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당내에 이런 의견을 받는 뭐 공지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예. 전혀 없었다라고 박홍근 의원도 어제 저희 나와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전 의원도 모르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뉴스 보도를 통해서 예. 들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도 뉴스 보고 해당 사안,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 대한 합당 제안을 인지하고 이렇게 의총장에 들어온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건 아주 이례적인 상황 아닌가요? 이례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예. 정청래 당대표께서는 실제로 본인이 제안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방선거 전에 합당은 물리적으로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긴급성을 요했다라고 말씀을 예. 해주시지만 기존의 이런 관행들을 봤을 때는 당내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당원들과의 교류도 적극적으로 늘려서 오해 없이 통합의 절차를 밟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론화 과정이 먼저 있은 이후에 제안을 하고 합당하는 것이 기존의 관행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조금 소명이 부족하다, 절차와 시기가 맞지 않다라고 비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최고위에 불참한 최고위원들도 일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냐.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홍익표 정무수석은 사전 연락은 받았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해석을 해보자면 조율까지는 아니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홍익표 정무수석은 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우상호 수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한 얘기가 충분치는 않을지 모르지만 예. 얘기는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저 대통령실 모르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기본적인 것은 뭐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합당 자체에 동의하는 예, 그런 예.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전제로 해서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가 여러 번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당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불만들은 본인이 소외됐다고 하는 그 불만일 수 있는데요. 이런 합당의 문제를 다 의견을 밑에서부터 수렴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오래전에 1990년대에 3당 합당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는 그 YS, JP 그리고 노태우 당시에 대통령이 합당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럴 때는 정말 주도세도 모르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더 오히려 이제 시너지 효과가 되기도 하고 반발도 컸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어차피 뭐 지금 그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뭐 위성 정당으로 사실 출발했던 게 이제 조국 혁신당 아니에요. 그 예. 비례 정당으로. 그래서 크게 뭐 결이 다를 수가 없고 사실 우리 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비례정당은 오래전에 합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나뉘어서 마치 다른 당인 것처럼 행동하고 무슨 뭐 그 어떤 데서 서로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국민이 볼 때는 좀 우습죠. 오히려 벌써 합당하는 게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이제 선거를 앞두고 합치는 거죠. 결국은 지금 조국 대표가 당대표 맡고 나서 본인의 어떤 자기 정치 그리고 차기의 어떤 본인의 지분을 갖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교두보로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집권 여당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특히 호남에서는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경쟁을 치열하게 하다 예. 보면 텃밭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수도권에서의 차이는 결국은 뭐 몇 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서로 후보를 내서
수도권에서 경쟁하다 보면은 국민의힘이 의외로 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를 좀 넘어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청래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를 이겨야 되는 게 첫 번째거든요. 그래야지 다음에 연임을 하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 차원에서 골든타임을 놓지 않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반발하는 이유가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의원들께서 비토하는 목소리를 방송에서도 내고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모르게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절차와 시기가 맞지 않다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최고위원들에게도 언론에 브리핑하기 20분 전에 소집을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 최고위원들이 거수기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에게도 일절 공유가 되지 않은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당내 사안이 이 합당 이 문제가 결정이 되다 보니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당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던 것이고 앞으로 정청래 지도부에게 놓인 상황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가장 큰 상황이 됐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제가 언급드렸는데 오늘 그 진천에서 열린 최고위의 불참한 최고위원들이 잠시 후에 2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목소리가 또 나오게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한 사안이고 전 의원님 의견도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합당과 관련해서 전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신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또 발표를 했다시피 합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시기나 절차의 문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당장에 어제만 하더라도 코스피 5천이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사실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고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에서는 5천은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던 그 지점인데 실제로 대한민국 국격이 올라간 이후에 코스피 5천이 발표가 됐죠. 그러나 코스피 5천 달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합당이라는 뉴스로 도배가 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야 할 방향은 맞으나 이 절차와 시기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을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할지도 좀 기다려봐야 되는 사안이고 만약에 이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겁니까? 실제로 지금 중앙위원이라든지 당에서 핵심적으로 역할을 맡고 있는 이런 단위에서의 의결이나 소통이 필요한 지점이고요. 실제로 정청래 당대표가 밝혔던 것처럼 전당원 투표나 소통 차원의 결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모은 이후에 조국 혁신당과의 협상 테이블이 생길 것이고 그 이후에 협상이 완료된 이후에나 저희가 통합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단식 8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문으로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이 단식을 바라보는 시각도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또 장외투쟁을 예고했는데요. 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명분 없는 단식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이 단식이 국민들 호응을 받으면 저당의 지지율이 그대로 더 떨어진 조사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구 전략의 일환이었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국민들에 의해서 국정농단으로 탄핵받은 대통령의 방문, 그것도 4분 정도 방문했다고 하더군요. 그 4분 방문을 명분으로 단식을 풀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명분 없는 단식이었다. 오로지 내부용, 한동훈 제거용 단식이었다. 장동혁 대표의 목숨을 건 쌍특검 단식 투쟁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의도 정치의 뿌리 깊은 악습인 검은 돈 뿌리 뽑기 정치 개혁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국민의힘은 국민 속으로 투쟁에 들어갑니다. 모든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은 지역구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쌍특검 수용을 위한 대국민 호소 투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한동훈 제거용 단식이었다라는 평가가 민주당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또 국민의힘과는 전혀 시각이 다릅니다. 일단은 어제 박 전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단식을 중단하게 됐는데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온다는 거는 누구도 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었을 것 같고요. 왜 박 전 대통령이었을까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저도 의외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됐던 대통령이잖아요. 그 이후에 보수가 지리멸렬해서 정권이 넘어갔고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생겼는데 이렇게 보수가 이게 계속 분열돼서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로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더구나 이제 여기까지 오를 때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공도 굉장히 뭐 경제적으로 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임팩트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에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가지고 사실은 그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뭐 조롱하는 듯한 이런 그 코멘트도 나오고 하던데 또 친한 내에서도 친한 한동훈 쪽에서도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단식한 것은 폄하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당이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단식을 시작했지만 그래도 장동혁 대표의 어떤 목숨을 건 이 단식에 대해서 당내에서 평가를 하고 일정 부분 보수가 결집한 그런 효과는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게 그 어떤 집권 여당으로부터 그 원하는 그 통일교 관련해서 특검, 그 다음에 공천 뇌물 특검 이런 것들을 받아내지 못했지만, 그러나 국민들도 당연히 했어야 될 특검 이것을 오히려 외면하고 오히려 이 한동훈 뭐 제명과 관련해서 마치 단식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정치 도의적으로도 좀 선을 넘은 듯한 반응 그리고 또 여당 자체의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고 저는 매우 좀 실망스러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는 상당히 결집이 좀 돼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결집이 돼가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어느 정도 이 단식에 대한 일정 효과가 있지 않았나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그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가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지금 정당 지지도 결과를 좀 한번 보여주시죠. 이번 주에 나온 결과가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지난주보다 2%포인트가 떨어졌다. 당대표가 단식을 했는데도 일주일 이상 단식을 했는데도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정말로 내부 결집만을 위한 단식이라는 것이 이 그래프로 증명되는 것 아닌가 싶은 겁니다. 지금 이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내부 결집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동훈을 지우기 위해서 단식을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안 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단식까지 하면서 대여 투쟁에 앞장서는데 왜 한동훈 대표는 계파 갈등을 들추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단식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 조롱을 했다고 하는데요. 단식에 대한 조롱은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단식에 웰빙 단식, 단식에서. 그렇습니다. 24일 동안 단식하는데 웰빙 단식이니 출퇴근 단식이니라고 하는 비하와 조롱을 더 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9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출구 전략을 맡아서 저렇게 단식 투쟁을 멈췄는데 민주당이 여쭤보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하자고 단식 투쟁에 나섰는데 민주당은 받아들이겠다는데 왜 도대체 단식을 하는 겁니까? 오히려 통일교 신천지는 실제로 정교 유착이 있다면 이것을 털어내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 때문에 민주당이 받아들이겠다, 함께 하자라고 하는데도 본인은 단식 투쟁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것은 실제로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이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을 지우기 위한 결과로서 이 단식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저희는 덧붙이게 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지지율 그래프도 장동혁 대표의 무리함이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짧게 요 지금 지지도와 관련해서 좀 코멘트를 해주시죠. 지지도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반대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여론조사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좀 오른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또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에 대해서 더 동의하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어서 어떤 것이 뭐 딱 맞다 얘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우리 당이 어떤 바닥을 치고 확실히 이게 그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여전히 지금 뭐 뉴스가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 간에 마치 갈등인 것처럼 보여진 것이 이 단식의 진정성을 상당히 훼손시킨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제 뭐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 부분도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지금 국민의힘도 최대한 중도 확장을 하고 의원을 넓히고자 하는 그런 나름대로 계획은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설 연휴 전후가 될 텐데 그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 때 결국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데가 결국 국민의 어떤 신뢰를 회복하는 그게 입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저희 국민의힘도 지금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건강을 회복한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의 방향성이 또 어떻게 드러나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